네, 국민 제보로 제작하는 뉴스 브리핑 8월 13일인가요 벌써? 3일입니다. 네, 13일 방송. 예. 네, 우리 홍승모 칼럼니스트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홍 대표님, 저는 소설 같은 이야기, 요즘 정치권에서 소설 얘기하지 말라는데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와 같은 소설 같은 얘기는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나 지금 이거 방송을 하면서도 네.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방송을 안 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 중에 이거는 뭐 한 번 갖고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이해를 못 시킬 것 같아서요. 우선 그 중에 첫 번째 방송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 예. 또 장마가 또 이렇게 그 올해 계속되고 네네. 또 이렇게 뭐 코로나19 이런 예. 걸로 인해서 참 어려운데 네. 우리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어려운 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또 예. 거론하는 것들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재판을 가지고 한 1, 2년 이렇게 다툼이 있어도 지치고 힘들다고 하는데, 자, 이 민원인은 자기 땅에다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2011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판까지 가고 금년 2월에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집 짓기부터 한 10년이 걸린 동안에 본인이 엄청난 상처도 받고 또 이 과정에 연루되어 있는 수많은 또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관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자꾸 장황하게 늘어놓어야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이 2011년이라고 제가 소개했는데요. 네, 2011년도 네. 8월달에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예, 장소가 어디죠? 이게 이제 그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MC가 MC가 강원도 홍천군 내천면에다가 네. 이제 땅을 그 사고 거기다가 이제 펜션 단지를 이제 조성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렇죠.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게 굉장히 넓은 땅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모집을 해서 네. 이렇게 그 단지를 구성하려면 지주 공동지로 그렇죠. 지주를 모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 사람이 시작한 게 2011년 8월. 근데 처음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뭐 물론 이제 홍천군청에서 네. 서류도 이렇게 발급받아서 내 땅이 어딘지를 알 수 있지만은 그렇죠. 지적도라는 걸 그렇죠. 하죠. 지적도죠. 예.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경계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경계 측량을 국토정보공사에 요구를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가 된 그렇죠. 국토정보공사 공기업이죠.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졌다 그래요. 굉장히 사실 국내 신뢰성을 독점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요청에 의뢰를 해서 이제 그 경계 측량을 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건물을 앉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토지주는 그분들이 준 측량 결과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 이제 준공할 쯤 되면은 이제 산 번지니까 임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여러 가지 공유는 공동 지분으로 돼 있고 하니까 그거를 분할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그 임야가 뭐가 되죠? 대지가 되죠. 대지가 되죠.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죠. 그렇겠죠. 이제 이런 거를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분이 토지 분할 그 신청을 합니다. 분할 그 측량, 분할 측량을 이제 그 국토정보공사에다가 다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긋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나온 거를 보니까 놀란 거죠. 이 MC가. 왜요? 군청도 놀라고 그 의뢰자도 놀란 거죠. 무려 그 결과가 보니까 아래로는 4m가 내려가 있고 건물이 그래서 왼쪽으로는 12m가 이렇게 이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물이 말하자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은 남의 땅을 거죠. 침범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홍천군이 이제 결국 이 공사 관계자를 고발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니 나는 내가 선을 거서 한 게 아니고 군에서 발급되신 지적도에다가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설계를 한 거고 그렇죠. 그것도 뭐 해서 또 측량을 또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일반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는 과정에 다시 측량을 해보니 남의 땅을 침범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건물이 남의 땅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게 고발된 거네. 고발했죠. 고발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500만 원의 이제 처분을
예. 벌금을 이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500만 원의 벌금뿐만 아니라 그 참 건물을 제가 허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남의 땅 위에 있으니까 옆에 사람하고 어떤 합의를 보든가 아니면 내 건물을 허물든가 뭐 침범한 부분을 건물을 자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도저히 이제 그거를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연도가 15년. 예, 그렇죠. 예, 15년.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해. 재판을 통한 법적 다툼이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요, 이게 이겼어요? 결국 승소를 하게 됩니다. 승소. 네. 승소는 제가 저거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네네. 처음에 이게 한 번의 승소이에요. 최종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지금 보면 무죄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법 관리 위반으로 피소된 건데 지금 민원인의 경우는 무죄로 됐습니다. 이게 2017년이니까 또 이제 2020년 1월 31일 날 최종적으로 검사가 바로 항소를 했네요. 항소를 했는데 이걸 2020년에 최종적으로 기각을 하면서 확정 판결이 그렇죠. 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잘못은 없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본인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소송을 하면서 각 그 관계 기관에다가 여러 가지 그 제보도 하고 공익 제보도 하고 뭔가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거를 느낀 거예요. 주변에 토지가 거래되고 거기 건축이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이상한 거를 발견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그 관계기관에 이제 제보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보니까 뭔가 잘못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그 관계기관의 잘못이었다 이렇게 나타난 거죠.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공문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국토교통부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담당 직원을 징계하라는 내용이 저기에 포함된 공문입니다. 밑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이 아주 크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그동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도 조사를 해보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여했던 직원을 징계하겠다. 이거를 통보한 공문입니다. 징계됐어요? 징계가 안 됐죠. 안 됐죠. 네. 자,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도 저거를 인정할 때까지는 측량이 아니야, 측량이 틀려 이렇게 쉽게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에 측량이 틀리면은 인근 토지가 다 영향을 받죠. 전체적으로 틀어져 버리죠. 그럼 이거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적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지를 이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도는 이제 그 근대적으로 만들어진 지적도 그거는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일본인들이. 네. 근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다 이제 그 점령을 하고 그 식민 통치를 하면서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는데 세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논이나 밭 전이나 이런 데는 비교적 세세하게 측량을 했고 별로 세금 나오지 않고 그냥 뭐 이런데 산 이런 데는 그냥 뭐 그 옛날에 대자로 했다 그래요. 대자로. 자로 그냥. 대자로 하는데 그 넓은 걸 할 수 있겠어요? 어떨 때는 또 목축으로 눈으로 대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렸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차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임야 쪽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도 8월달에 이분이 이제 그 경계 측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2011년도 9월달부터 홍천군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폐쇄 도면 옛날 일제 시대 만들어진 도면을 새로운 도면 신도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시에 이분이 측량을 했을 당시에는 일제 시대 때 만들었다고 하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허가가 났고 측량이 됐고 그다음에 한 1개월 후에 그게 바뀌었으니까 4년도 4년도에 다시
이제 현황 측량을 하게 되죠. 네네. 분할 측량하고 예. 이렇게 할 때에는 신도를 기준으로 전산에 등록된 신도. 네, 그렇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데 예. 문제는 그 차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네. 네, 이런 거였죠. 근데 그거를 최소한 토지주는 아니지. 건축주. 예, 그렇죠. 이분이 예, 책임 국가에서 져야 모든 걸 되죠. 다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국가에다 책임을 물어야지 이분한테 책임을 물어서 고발하고 뭐 지금 이렇게 뭐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는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소송 과정에서 MC 예. 그 건축주 MC가 사전에 경계 측량도 없이 건물을 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책임을 이분한테 돌리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겠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거를 다 팽개치고 이거 규명하러 다니셨구만.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한 10년이 됐으니까. 10년을.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다도 진정 넣고 보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들 잘못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폐쇄도면, 그 원도라고 하는 것으로 원래 있다가 신도로 바뀌었으면 원도를 가지고 그 측량을 했거나 어떤 건물을 졌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하고 맞추면 다 안 맞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요즘 최근에 몇 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부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지적 재조사를 이렇게 각 예. 구청, 예.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주한테 다 이제 통보를 해서 네. 지적 재조사를 한다. 예. 거기에 응하겠느냐? 하면은 거기 이제 그분들이 말하자면 승낙을 해야 되죠. 네. 동의를 한 상태에서 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측량을 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네. 또 서로 간에 이게 좀 이렇게 그 부족하고 이렇게 침범 부분은 있겠죠. 서로 네. 이제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과정을 하는데 예. 홍천군에서는 네. 이런 것 없이 직권으로 그냥 바꿔놨다는 거죠. 직권으로 바꿔놓고 모든 건 네 잘못이야. 네. 그 재판 가서 얘기해. 억울하면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분은 생협 때려치고 건 6년 가까이를 재판정 추천하면서 했고 각 기관에 진정을 냈고. 그런데 자, 요 과정에서 국토부 공문을 이렇게 보면 그 관련 공문을 보면은 적부심사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적부심사. 네. 이게 적부심사가 이 지적에서도 있나 봅니다. 예, 지적 적부 심사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관청의 처분에 네. 내가 그 이의를 가지고 있을 때, 네. 예, 그거를 좀 규명해 달라고, 좀 소명해 달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주로 이제 1차, 2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관청의 해당 공무원 그 간부 공무원이 예. 담당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게 돼서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갖고 이제 그 판단하게 되죠. 예. 2차로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네. 하게 그러니까 되죠. 최종심이 2차네요. 네. 우리 보통 보면 이제 행정이 잘못돼서 피해를 봤습니다 하면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걸 하고 거기에 인천시 같으면 이제 부시장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 하듯이 이제 국토교통부도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적부심을 신청을 하도록 해서 이걸 신청을 한 건데 이거조차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각하가 됐죠. 각하가 네, 각하가 됐어요. 신청에서 이제 각하라는 것은 그 심의 자체도 네.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요건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그렇죠. 그럼 원인이 제가 이 문서를 한번 갖고 오신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첩부 심사 관련해 가지고 내려보냈던 문서 있죠. 그거 한번 열어보시죠. 밑에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저게 우리 시청자들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예,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부분이 국토부에서 제출할 서류를 안 냈기 때문에 각하된 걸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하가 됐다고 하면은 네.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면은 네. 그 각하 결정만 가지고 보면은 그 신청인의 신청 이유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전혀 그 신청인의 뭐 신청하는 그것이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하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네. 그 각하된 내용을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각종 자료를 안 주고. 적부 심사 예. 지적 적부심이죠. 예. 주지 않아서 이게
여권 성립이 안 됐구나. 그렇죠. 아니 나는 국토부 서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국토부에서 줘야 되잖아. 그게 와야 서류를 놓고 누가 많니 갑이 많니 을이 많니 싸우는데 주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이거 뭐야 민원이 엿먹으라는 거야 뭐야.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 이래서 민원인은 결국 찾아간 곳이 국민권익위. 우리 국민권익위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기관을 통해서 어떤 억울하거나 또 기관의 권력 행포에 피해를 봤을 때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자, 권익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권익위에서도 그거를 이제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다시 상태로 돌려줘라. MC가 요구하는 상태로 해달라고 이제 각 기관에 대해 통보를 했습니다. 예, 침범한 것이 아닌 원당으로 그렇게 경계를 다시 그어라 이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자기들 혼자 이분들은 측량 전문가는 아닐 테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민원인 억울하네 해줘 이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불러들여서 다 입장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최종 내린 결론은 해줘라. 그러면 해주면 되겠네. 저기 국토부나 국토정보공사가 가서 다시 그림 그려서 이렇게 경계선 다시 경계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측량이라고 하는 것들 그 원점을 잡아서 측량을 해서 이제 소유권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또 이렇게 근 100여 년 이상 이게 쭉 관례적으로 되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하고 정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죠. 이 한 곳을 정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소유권자의 땅이 움직인다면 경계가 움직인다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이걸 틀어놓으면 인근이 다 파장이 미쳐서 전체적인 토지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보공사 앞에 가서 데모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앞에 가서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겁나서 못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피해자는 계속 피해만 봅니까 저러면? 아니 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본인이 피해를 본 건데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호소를 했는데 권익위가 당신은 잘못했으니까 민원인 얘기대로 다시 경계선을 그려줘라 했는데 그게 무서워서 못한다 그러면 이거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참 이게 저희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외국에서 불어로하는 선진국의 민주국가로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옛날처럼 군사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권력 때문에 우리가 피해 있고 간첩 조작 사건 때문에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저희가 제목을 정부 권력 때문에 울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분 지금 생활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에 이제 거기다가 단지를 개발해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이렇게 차상위 계층으로 떨어져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업 현장도 몇 년째 못했으니까 아마 온전할 리는 없겠죠. 다 경매로 넘어가고. 완전히 다 망해서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완전히 가산을 탕진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인데 이거를 보듬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홍천군에서 구도와 신도를 신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경계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했다면 참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겠지만은 일단 그걸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거를 건축주한테 넘겼지 않습니까? 넘기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나 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떤 측량을 하는 그런 실무적인 일을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이런 관계 기관들이 다 한통속이 돼서 한 사람을 참 바보로 만든 그런 결과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뉴스브리핑도 취재를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저희가 10여 년을 그 다툼을 벌이는 과정을 저희가 한 18분, 지금 건 20분 안에 이렇게 농축해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이제 골자만 줄거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줄거리만 들어도 이건 소설보다 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 일어났던 석연치 않거나 정말 납득 못할 얘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모으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홍 대표님께 취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2탄이 기대가 더 되네요. 네. 예. 네, 뉴스브리핑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